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드디어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지온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몰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역시나 굉장히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현재 신고가를 다시금 갱신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200% 이상, 30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죠. 최근에도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진행한 기업이고요. 비중도 상당히 크고 수익도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에서 현재로서는 알테오젠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3상에 대한 임상 3상을 통과했을 경우에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다가오고 있고 성공했을 때 그 업사이드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롱티슈진, 그리고 매지온,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매지온입니다. 자, 매지온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판이 날 거예요.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지온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바로 성공 가능성, 그리고 성공했을 때 업사이드가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죠. 그냥 파이프라인이 딱 하나예요. 유대나필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유대나필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실제 퀀텀 점프를 발생시킬 거고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지온을 분석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것들이 이 결과를 보기 전에 기대감만 먹고 빠져도 되는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은 바이오 제약일 뿐입니다. 임상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대박이고 실패했을 때는 쪽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만 막 먹고 빠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매지온은 경쟁 약품이 부재합니다. 세계 독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품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에 통과만 된다면 수년간, 적어도 수년간은 세계 독점 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유두나필 같은 경우는 폰탄 수술 환자들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태어날 때 이제 심방에 두 개, 그 심실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선천적인 기형아에서 이제 폰탄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폰탄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명이 30살 내에 대부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희귀병인데, 이런 이제 수명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런 운동 능력을 매우 크게 높여줌으로써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게 유전아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희귀병이기 때문에 경쟁 약품 자체가 없고요. 특히나 4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매지온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희귀약품이라 환자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임상 환자를 매지온이 가져오다 보니까 경쟁 약품조차도 없는 수준이 바로 지금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 임상에 대한 1상, 그러니까 임상 3상 A상에서 실패를 맛봤지만, 이번 2차 시도죠. 임상 3상이나 2차 시도에서는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난번에 P값이 0.05 이하로 나오면 임상 성공입니다. P값이 0.05 이하로 나오면 임상 성공인데, 지난번에는 0.09가 나오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임상을 진행하면서 FDA 측에서 먼저 밝혔어요.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느냐?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으로 간주하겠다. 그 정도로 이 유두나필, 그러니까 폰탄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의 그런 수요가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FDA 측에서 먼저 밝힌 것이고, 이 말은 즉슨 그냥 빨리 성공해라, 빨리 성공해서 약 빨리 세상에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말한 것과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09가 나오면 실패했는데 0.1 이하가 나오면 성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한 것은 엄청난 이점을 준 거예요.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준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어드밴티지를 당연히 주지 않고요. 그리고 슈퍼폰탄 환자, 그러니까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폰탄 환자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이걸 빼고 했을 경우에는 P값이 0.02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슈퍼폰탄 환자만 제거하고 임상 환자를 모집했다고 한다면 임상은 성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번에 임상했던 게 첫 번째 임상이다 보니까 이 슈퍼폰탄 환자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같이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환자들이 꼈을 때 당연히 통계적인 유의성, 효과성 같은 경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걸 제거하고 보니까 0.023에 대한 통계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0.1 이하만 확보를 해도
임상에 통과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첫 번째로 임상을 진행했던 것이고 매지온 측에서 임상을 도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임상을 진행해 본 적 없고 성공시켜 본 적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걸 욕심을 부려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에 대한 그런 취합이 매우 어려웠었고 임상 환자에 대한 관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임상을 진행할 환자들은 의무적으로 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돼요.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았던 것과 슈퍼폰 환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임상이 진행되는지도 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번 두 번째 임상은 세계 1등의 임상 수탁 기관이죠. IQVIA한테 아예 정권을 맡겼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시가총액만 수십 조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임상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메지온에서 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임상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임상 환자에 대한 질에 대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만 임상 환자 수가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보험이 가입된 환자 수만 2만 명이 넘어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임상 성공했을 경우에는 피크 매출, 미국 내 피크 매출은 약 30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뭐 하나로 한 4조 정도 나올 것이다 밝히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메지온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피크 기준으로 4조 원의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나올 경우에는 실적이 현재의 시가총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각자가 없어야 되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다들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해 연말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중간 결과 발표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내에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이제 끼면 낄수록 메지온에 대한 그런 관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에 따라서 메지온에 대한 관심이 올라온다면 일단은 이제 성공에 대한 업사이드와 그 성공 가능성을 시장에서 계산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착이 된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보다는 더 괜찮은 수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는 다시금 메지온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제약에 다시 한번 더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갈 수 있는 바이오제약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슈퍼폰 단자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P값이 0.023이 나오면서 FDA 승인 기준을 통과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FDA 쪽에서 메지온 쪽으로 0.1 이하만 나오면 통과시켰다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0.09 역시나 통과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메지온이 엉망으로 임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폰 단자 제외하면 0.023 포함해도 0.09가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IQVIA에서 정권을 맡아서 특히나 이제 임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더라도 임상 환자 수를 뽑는데, 임상 환자를 뽑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메지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기술 수출, 에로 이런 쪽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임상 3상에 대한 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상 결과를 보고 M&A라던가 혹은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정도로 이 메지온 측에서 유나라필의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 혹은 자신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중간결과 발표 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에는 이제 NDA 신청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판매 시작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임상을 실패했으면 보통 임상 환자 수가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임상에는 환자 수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비해서 임상 환자 수가 2배 정도가 더 모였어요. 입소문이 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임상은 실패했지만 임상 환자들 가운데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약효가 없으면 이 정도의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임상 환자 참여 수가 436명, 참여 병원도 글로벌적으로 30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환자풀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보통 임상에 실패하게 될 경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수를 다시금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한 임상인데 나라고 해도 당연히 임상에 진행하고 싶지 않겠죠. 실패한 임상이라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쪽에 부작용에 대한 혹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환자풀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임상 환자들 가운데에서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와 효능이 퍼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도 이제 안정성 사치하고서라도 PBR료를 0.1 이하로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약을 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경쟁 약품이 아예 없고요. 특히 희귀병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약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메지온의 그런 임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성공했을 때 업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M&A든 혹은 기술 수출이든 몸값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독자적으로 상업화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약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궤도가 올라오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상업화를 하지 않고 라이센싱 아웃을 하든 M&A를 하든 합작 투자를 하더라도 몸값이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역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런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 메이준에 대한 관심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준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